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요. 네가 의심 안 받게 잘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말만 절대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의처증 대처의 80%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부터 해요. 안녕하세요.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의처증이 사랑해서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의처증, 의부증은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단 조건이 있다. 어떻게 병원으로 유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할 차례인 것 같아요. 집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뭐라고 말하면 망상이 더 심해지고 뭐라고 말하면 줄어들까? 이 사람에게서 폭력 징후가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 오늘은 이 모든 걸 실제 진료실에서 상담하는 방식 그대로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의처증 대처의 80%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말부터 해요. 첫 번째, 증거 가져와봐. 내가 언제 그랬는데? 이 말이에요. 의처증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증명을 요구하면 망상이 더 자극됩니다. 이 말은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네가 미쳤어. 이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집이 더 강해져요. 두 번째, 왜 그래? 당신 요즘 이상해. 이 문장은요, 당신 문제가 있어 라고 들립니다. 그 순간 상대는 방어 기제가 최대치로 올라가면서 의심 강도가 2배 이상 올라가요. 마지막, 그냥 나를 믿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의처증 환자의 뇌는 도파민 때문에 믿음을 결정할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믿어달라고 호소하는 말은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죠?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의처증은 대화로 고치는 게 아니고 폭발시키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가 대화의 핵심입니다. 즉, 상대방의 의처증에 대해 비판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 절묘하게 중립적인 대응을 하는 게 포인트예요. 대화법 원칙 첫 번째, 감정만 인정하고 내용은 부정도 긍정도 하지 마세요.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남편이 너 오늘 누구 만났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당신 좀 불안한 것 같아 보여. 그 감정은 충분히 이해해.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내가 바람 폈을까봐 불안해한다는 그 감정만 인정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대화법 원칙 두 번째, 진정시키는 말 대신에 경계를 낮춰줄 수 있는 말을 하기. 상대방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도 말투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이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너무 놀라고 무서워. 그런데 우리가 둘 다 감정이 이렇게 격할 때는 얘기가 안 되니까 우리 조금만 진정하고 한 3시간만 있다가 아니면 내일 다시 얘기하면 좋겠어. 이 말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경계를 낮추는 중립적인 대화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대화법 원칙 3가지. 내가 병원에서 상담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병원 유도 전력의 연장선인데요. 여보, 요즘 내가 불안해서 상담받고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좀 병원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둘이 같이 상담받으면 도움될 거라고 하셨어. 이 대화법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치료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문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응용편, 좀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상대방이 예를 들면 계속 폰 검사나 어떤 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면 배우자가 폰 좀 보여줘.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여보, 당신이 불안해하는 건 이해해. 근데 지금 이런 감정 상태에서 내가 뭘 보여준다고 해서 당신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 것 같아. 나도 너무 힘들어서 상담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상담 받아보면 좋겠어. 근데 이 상황에서도 계속 보여달라고 화내면서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데 의처증 상황에서 한 번 보여주면 의심이 끝난다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폰을 보여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사진첩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 다음엔 통화 내역, 그 다음에 위치 기록, 그 다음엔 클라우드.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 절대 보여주지는 않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여보, 당신 말대로라면 끝날 것 같은데 우리 여러 번 겪어봤잖아. 내가 폰을 보여줘도 당신 다시 또 불안해할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그러다 보면 계속 지치고 우리 둘 다 힘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상담에서 내가 배운 대로 당신한테 말하는 건데 이런 식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는 게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그 방식으로는 대응하지 않으려고 해. 자, 여기서 대화의 포인트가 뭐냐면 첫 번째,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보여줘도 당신의 불안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설명해주고, 두 번째는 내가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지 말라고 했어 라는 제3자의 권위를 활용했고요. 마지막, 상대방의 자존심을 덜 건드리고 우회적으로 거절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의 의심 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의처증은 갑자기 심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때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래 중 2가지 이상의 모습이 보이면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위험 징후 첫 번째, 휴대폰, 비밀번호에 대한 집착이 증가하고 평소보다 훨씬 공격적인 방식으로 비번을 요구합니다. 위험 징후 두 번째,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을 보이고 별거 아닌 사소한 말에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위험 징후 세 번째, 신체적 위협 동작, 문을 잠가버리거나 내가 지나가는 길을 막거나 대화 중에 벽을 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이 보일 때. 위험 징후 네 번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런 말이 폭력 전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시그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위험 징후인데요. 외출을 제지하거나 감금을 시도할 때. 사실 이 단계부터는 범죄 위험군입니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병원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가장 많이 강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로 절대로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억울하고 화나죠. 그렇지만 이 대화 중에 언성을 올리지 않도록 노력해보세요. 이 감정적 대립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에 망상 폭발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안에서도 문이 열리고 쉽게 도망갈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세요. 화장실이나 작은 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험 상황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경찰에 즉시 신고하세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앞에서 폭력을 쓰거나 서로 고함을 친다면 그건 아이에게도 심각한 트라우마가 되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이를 분리시키세요. 마지막으로 폭력 위험군이라면 보호시설, 가정보호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좀 폭력의 위험성이 있을 때 112에 신고하고 또 신변 보호 신청을 할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접근 금지 가처분과 같은 법적인 조치도 충분히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의처증은 감정 질환이 아니고 폭력의 발생 확률이 높은 망상 장애예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대화법, 대응 전략, 위험 상황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해드렸어요. 1부에서 사랑이 아니라 정신질환인 걸 알았다면 2부에서는 치료는 가능하다라는 희망을 보셨고, 이번 3부에서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안전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의처증은 사랑에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망상장애이고 이게 약물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처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면서 치료받으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배우자를 병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꿀팁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배우자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했다면 그때부터는 80%는 회복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밝히는 언니, 정신과 의사 유혜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빛이 찾아오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